안녕하세요. 존보입니다. 2025년 12월 15일 월요일장 마쳤습니다. 네, 한 주의 첫 시작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먼저 시장 살펴보시면 코스피가 1.8% 하락을 하면서 개인이 매수를 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0.16% 상승을 하면서 개인이 매수를 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좀 더 빠진 영향은 아무래도 미국 시장 반도체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그래도 4,000포인트는 지키고 마감을 했고, 그와 반대로 코스닥은 소폭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는데, 오늘 뭐 좋았던 테마들이 바이오도 괜찮았고요. 우주항공도 괜찮았고, 뭐 로봇도 괜찮았고, 웬만하면 이 코스닥에 있는 대형주 이 시총 상위에 있는 테마들이 상승을 하면서 지수가 양전을 하고 마감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게 에임드 바이오가 지금 시총이 상한가 장중 한때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요. 4조 5천억까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ADC 회사 치고는 리가켄 바이오가 대장인데 이 추세라면 곧 있으면 리가켄 바이오를 따라잡는 시총이 되는 거라서 저 가치가 맞는지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리가켄 바이오를 더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에임드 바이오는 앞으로 리가켄 바이오만큼 증명을 해야 될 게 많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픈빨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게 또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예측이 어렵네요. 여튼 뭐 오늘 ABL 바이오도 제법 상승을 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바이오 테마는 내년 JP 모건 헬스케어 1월 달에 있는 JP 모건 헬스케어에 이목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 이 JP 모건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각 바이오 회사들이 우리의 파이프라인이 어떤 게 있다라고 이제 대형 제약사들이나 뭐, 회사 관계자들에게 홍보하는 창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바로 기술 수출이 이루어지는 거는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고요. 보통은 이제 이 JP 모건 헬스케어에서 어느 정도 이제 컨펌을 받고 회사들을 이제 픽을 해 놓는 거죠. 픽을 해 놓고 거기에서부터 정말 이제 이 약이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대형 제약사들과 조용히 비밀리에 계약이 진행이 되면서 그 이후에 실사가 진행이 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한 몇 개월 뒤에 기술 수출이 나오는 게 보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번에 또 JP모건 헬스케어에 참여하는 국내 제약사들을 한번 또 눈여겨보시면 또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JP모건 헬스케어가 끝나면 또 중간에 1월 이후에 또 작은 학회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그나마 조금 더 큰 게 4월 달에 있는 4월인지 3월인지 AACR이 있는데 AACR이 또 어떻게 보면 임상 결과에 따른 또 뭐 연구 발표들이 이루어지면서 자기 회사들의 실력을 뽐내는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 초까지도 바이오 시장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1월 이후부터 3월까지는 이 개별 재료에 따라 움직이는 게 좀 다를 거고 전체적으로 또 움직이는 시장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은 또 3월 달 또 되면 AACR을 또 염두에 두고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AI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반도체 거품 뭐 지금 마이크론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미국 회사들이 AI 실적이 그렇게 지금은 이제 한 따위가 돼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인프라나 뭐 이런 시설 쪽에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투자하는 돈만큼 수익성이 생기냐 안 생기냐 요게 그냥 시장의 의구심이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건 맞는데 한국 시장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는 더 성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내년에는 한국 시장 지수도 더 움직일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거는 환율인데 이 환율을 얼마나 빨리 정부에서 안정화시키느냐에 따라 저희가 뭐 5,000포인트 이상도 충분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뭐 이런 좋은 시장들의 영향들을 보시면 바이오 종목들이 대부분 뭐 투자주의 투자 경고가 걸려 있을 만큼 급등이 나와 있는 2025년 한 해였습니다. 그렇지만 HLB 같은 경우는 임상 잘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승인 과정에서 한번 빠꾸 맞고 지금 거의 하락하고 난 다음에 거의 횡보의 느낌으로 지금 차트를 가고 있잖아요. 다른 종목이면 내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만약에 3월 달에 LB 말고 다른 바이오 종목을 투자를 했다면 지금 200% 300% 이상 수익을 났을 건데, 오히려 마이너스인 현재 상황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뭐 그런 상황인데, 지금 거기다가 진양구 회장은 또 대표이사를 좀 이상한 타이밍에 물러났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임상 잘 마치고 승인 과정까지 잘 마무리한 다음에 대표이사직을 물러나고 의장직을 맡아서 자연스럽게 그룹주 전반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저는 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외부적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기 좋은 타이밍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굳이 다른 사람에게 빌미를 만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HLB 이노베이션을 주식을 약 10만 주 정도 가깝게 장내 매수를 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또 해프닝적으로 진양권 상무라고 또 돼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뭐 다른 게 없고 HLB 일정상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들 인지를 하시고, 개인 투자자들이나 HLB 구주주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재신청하면 주가 오를 거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세력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타이밍에 그때 올려줄까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들 뭔가 기대를 하고 있을 때 실망을 주고, 실망을 하고 있을 때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고, 그런 타이밍상 맞지 않았던 흐름들이 많았기 때문에 요번에도 뭔가 시간차 플레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번 달부터 12월 달부터 주가를 상방을 보내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든 아니면 세력 쪽이든 모르겠지만 항서 측 자료가 준비가 다 됐다라는 문구의 뉴스가 하나 정도는 나와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6개월치 데이터가 준비됐다는 뉴스가 없이 올해가 넘어간다면 우리는 그냥 1월 달부터 기대를 해봐야 되는 상황까지 넘어가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투자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홀딩하고 있는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경우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손실이 너무 커서 강제 존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떻게 보면 손실 중임에도 HLB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버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요번 급락대 들어와서 수익 중인 투자자들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의 경우가 계실 텐데, 이제부터는 다른 거 없습니다. HLB는 이제 마지막 종착지예요. 우리가 뭐 2상 중이고 1상 중이고 이런 게 아니라 3상까지 다 마무리하고 데이터가 다 나온 상태에서 승인 과정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기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지 아니면 승인 이후의 삶까지 생각을 하고 기다려 볼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건 누구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HLB의 관점을 인지를 하시고, 나는 HLB를 이런 미래를 꿈꾸고 있다. 나는 보는 HLB의 시점이 여기까지다. 어떤 포인트를 잡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지금 앞으로 남은 일정에서 행동할 그 행동들이 다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공공연하게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지만 HLB와 함께 영원히 존버할 투자자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는 제가 생각하는 HLB의 성장치에 만족을 하면 언제든지 매도할 수 있다라는 걸 꼭 인지를 해주시고, 유튜브를 HLB를 찍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도 10년, 20년 HLB를 들고 간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저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바이오가 90% 정도 유지 중인데, LB와 나머지 바이오 전체적으로 거의 뭐 비슷하게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HLB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저도 HLB를 이번에는 정말 아름답게 이별을 해서 다시는 술 먹고 전화하는 일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이게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도 HLB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보유하고 있는데 당연히 공부를 해야지라고 얘기를 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당장 가남이 있는데 가남 말고 다른 것까지 자꾸 파헤치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무조건 시장이 이제 이게 성공하고 시장이 나오기만 하면 HLB는 정말 더 큰 글로벌 제약사가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 생각들과 공부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내 발목을 내가 잡고 있을 수도 있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는 주식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기업이 내가 돈을 잃더라도 기업이 커지는 것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특히나 그렇게 되는 경우도 극히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주식에서는 냉정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내가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내 종목에 살을 자꾸 붙이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렇다고 HLB가 안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오를 때도 냉정함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차트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프닝이 좀 길었는데요. 에임드 바이오가 26% 상승을 하고 올릭스도 7% 상승을 하고 바이오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을 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이 들어왔는데 일단 이 독일의 할로자임이 소송을 건 이후에 승소하고 지금 이제 미국 쪽으로 소송을 건 거잖아요. 저도 이거 투자하고 있진 않지만 어느 정도 다른 회사지만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할로자인 같은 경우에 특허가 만료되는 게 27년인가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진다고 해도 27년 뒤에는 알테오젠이 또 기술 그거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상관없고 저는 상관없다 생각해 별 이슈 없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많이 빠지면 많이 빠질수록 오히려 신규 매수를 노리는 사람들은 또 눈여겨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JP 모건 헬스케어에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또 거기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뽐내면서 또 다른 2026년에 기술 수출을 하려고 하겠죠. 이거는 ABL 바이오 개인적으로도 좋긴 하지만 바이오 투자하고 있는 우리 바이오 투자자 입장에서도 저런 이 선두권 회사들이 기술 수출을 통해서 글로벌 제약사들과 기술 수출을 한다면 또 훈풍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응원을 해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 종목들도 비만 쪽도 좀 올랐고요. 메지오는 내일 IR이 있습니다. 내일 IR을 통해서 폰탄 치료제에 관련된 임상 결과가 어느 정도 오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오픈을 하지 않으면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자, 삼성 바이오랑 에피스도 제법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로봇 종목들도 조정과 상승이 나왔고요. LB 쪽으로 들어와서 항서제약은 소폭 하락을 하고 있고 HLB 팹은 1.2% 상승을 했고 HLB는 2.18% 하락을 했습니다. 다른 바이오 종목들이 올라올 때 오히려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0.16%, 제넥스는 0.53% 하락을 했습니다. HLB 그룹은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고요. 자, HLB 파나진부터 보겠습니다. 1687원에 마감을 했고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자, HLB 파나진 오늘 하락하고 이렇게 있는데 별 의미 부여할 자리도 아니고 움직임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1600원 깨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옆으로 기어 가주기만 해도 좋습니다. 재신청 때까지, 재신청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만 가져도 저는 괜찮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까지 빠진 상태에서 더 뺄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지독하다는 생각은 저도 어쩔 수가 없고 이게 HLB만 차트가 그나마 괜찮아 보이지 다른 종목들은 오히려 10년 전 주가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10년 전 제일 고점도 뛰어넘어서 신고가 쓰고 있는데 HLB는 오히려 10년 전 저가까지 깨면서 신저가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정말 저는 화가 나는 포인트거든요. 시장과 완전히 역행하는 상황. 그래서 이게 언제 이 시장이 돈을 빨아들일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시장에게 신뢰를 주면서 HLB에게 돈이 들어올지 상당히 지금 곤란한 상황입니다. 자, HLB 이노베이션은 192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기타 법인은 매도를 했고요. 자, 보시면 나올 텐데 8만주. 자, 진양권 회장이 8만주를 샀다고 그러고요. 아까 뉴스에서는 상무라고 그러더니 참 여튼 그렇습니다. 베리스모에 대한 기대치가 있겠죠. 본인들이 지금 어느 정도 기대치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임상 단계가 아직까지 성공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기에는 너무 지금 초기 단계다. 1상과 전임상 단계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2상에도 동일한 데이터가 나올지 알 수도 없는 부분이고 1상보다 전임상이 제일 좋은 임상 결과고 1상과 2상으로 갈수록 자꾸 데이터가 깎이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증명해야 될 것도 많고 고용암이라든지 카티 치료제가 고용암에 실패한 사례도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면 마냥 지금 무조건 잘 될 거야 카티
원 제작자들이 만들었다고 해서 또 무조건 성공할 거야 라기보다는 일단은 기대감은 있다는 거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투자를 이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224일선을 안착을 하지 못하고 바로 이탈하면서 지금 5일선 마저 내주고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뭐 41선까지도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가격적으로는 저는 뭐 1750원 라인만 깨지지 않으면 다시 한번 224일선 재도전하고 안착하는 그림이 나오면 차트는 또 상방으로 바뀔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제 조건은 224일선 안착이 필요합니다. 약 2,000원권 가격인데 한번 올라가면 깨지 않고 버텨야 돼요. 그게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불안 요소는 계속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HLB 테라피틱스입니다. 2,930원에 마감을 했고 2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내만여인 날 때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던졌어요. 그 당시에 투신이 팔고 그런데 지금 보시면 투신 쪽 많이 나가고 있고 외국인 팔고 그러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날에 받은 외국인은 공매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간은 말 그대로 이제 지금 얘가 지금 엘테라가 원래 펀드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거의 퇴출되고 지금 그 펀드 자금 빠져나가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간 쪽 물량은. 그러면 저 물량이 다 나갈 때까지는 지금 이런 매동은 계속 나올 걸로 보이고 신저가도 쓸 걸로 보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저 큰 물량을 받았는데 저 현물을 또 공매도 치면서 현물까지 던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동안은 좀 이런 약세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HLB 테라피틱스도 보시다시피 이 2,900원 깨지면 신저가 나옵니다. 예, 신저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죠. 신저가 나오면 이 신저가에서 2,900원이 저항 걸리면 제일 골치 아파요. 저항 걸리면서 계단식으로 5일선 맞으면서 내려가면 또 어디가 바닥인지 모를 정도로 계속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탈하더라도 신저가가 나오더라도 한 2, 3일 안에 다시 회복을 해서 이 신저가 라인을 회복을 시킨다면 얘기는 또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모습이 좀 중요할 거고 이번 주의 움직임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LB 테라피틱스는 차트적으로는 지금 또 고비에 처해 있다. 재료적인 측면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HLB 테라피틱스의 개별 재료는 별로 맛이 없어 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대값도 없고 맛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냥 HLB 간암 성공해가지고 콩고물이라도 받아 먹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제가 부정적으로 바뀐 게 아니라 회사가 저희에게 부정감을 심어줬어요.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이따구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가 그 임상에 대해서 또 뭐 미국 임상이든 유럽 임상이든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성공하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HLB 바이오스텝은 1,52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자, HLB 바이오스텝도 224일선 도전하고 안착하지 못하고 밀렸습니다. 저항 맞고 걸렸죠. 근데 또 요 상한가 상단 자리는 지켜줬으면 좋았는데 요걸 또 깨고 내려갔어요. 그러면 또다시 이 1,400원과 1,500원 라인에 박스가 있는데 이 박스 안에서 당분간 놀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요번 주 안에 다시 224일선 도전해서 안착하는 그림이 나오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또다시 이 1,400원과 1,500원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많고 여기 지지 테스트가 안 되면 지지가 안 되면 또 밑으로 갭을 메우러 내려갈 수도 있는 그림이 돼버립니다. 좋은 차트에서 이렇게 넘어갈 자리에 넘어가지 못하는 흐름이 나오면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데 현재 지금 바이오 스텝도 그런 단계로 넘어와 있다. 자, 그리고 HLB 글로벌은 2,185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자, HLB 글로벌 나오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HLB가 NC트론의 최대 주주가 되게 생겼죠. 지금 원래 가지고 있던 HLB 글로벌의 전환사채와 진영건 회장 개인이 들어가 있는 전환사채가 주식 전환이 되면서 지금 거의 2대 주주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요게 지금 최근에 이런 물량들이 아니고요. 예전부터 지금 왔다 갔다 한 물량입니다. NC트론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요게 램지버거를 한국에
들고 와가지고 뭘 해보겠다라고 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콤부차도 유통을 해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 HLB 글로벌과는 예전부터 관계가 있었고 HLB 글로벌의 전환사채 같은 경우도 얘들이 사줬어요. 그러니까 전환사채로 바로 참여한 것도 있고 이 누군가의 전환사채를 또 인수했는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HLB 글로벌도 NC트론의 전환사채로 참여를 했고 진양권 회장 개인도 NC트론에 참여해 있는 이게 원래부터 관계가 있는 회사였다. 근데 뭐 지금 우리 진양권 회장님이 건드렸다 하면 상한가 가던 예전의 모습은 아니라는 걸 또 한번 느끼게 되죠. 오늘 상한가 가지도 못했죠. NC트론은 뭐 그렇습니다. 지금 뭐 500원짜리가 상장 신청을 했는데 300원인데 저게 지금 올라가면 오버행 이슈 나올까봐 지금 올리지도 못하는 뭐 그런 상황이죠. 자, HLB 글로벌은 111선 근처에서 놀고 있습니다. 앞에 종목들은 224일선에서 놀고 있는데 얘는 111선에서 놀고 있어요. 그만큼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올라오지도 못했고 비리비리하다. 그럼 현재로서는 이 2100원대 라인이 저는 약한 지지 라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자리가 깨지면 얘도 신저가 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가는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 경우고 위로 갈 경우에는 112일선 안착이 최소한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위아래가 다 열려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HLB 제약은 15,26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개인이 사고 기관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투신 팔고 얘도 기관 쪽 물량이 좀 투신 쪽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차트적으로 보시면 HLB 제약도 111선을 이탈하면서 또다시 한번 14,000원대 테스트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법 강한 라인인데 14,300원에서 14,800원 라인이 지지할 수 있는 라인이거든요. 이 자리까지 빠질 가능성도 있고요. 빠르게 다시 111선 회복을 해주고 버텨준다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 변동폭을 줄여가면서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 14,000원대 또 한번 지지 테스트가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이번 주에 만약에 회사 측에서 긍정적인 재료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또 한번 이 3바닥이든 2바닥이든 바닥 신저가 테스트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림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HLB 제약도 정말 답답한 게 원래 가지고 있는 장기지속형 주사제 LG도 언제부터 했습니까? 매년 메디포럼 제약 때부터 한다고 했는데 지금 뭐 성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만약에 그때 그 장기지속형 주사제가 좀 잘 되고 그랬으면 스맵인지 뭔지 그걸 잘 됐으면 지금 비만 애들 다 날아갈 때 HLB 제약 하나 재료 가지고도 큰 상승을 할 수도 있었는데 정말 타이밍도 더럽게 안 맞습니다. 정말 코로나 때도 남들 다 날아가고 난 다음에 갑자기 뭐 베트남 코로나 치료제 그러고 넥사를 그렇게 보내더니 요번에도 또 언제 또 후발주자로 인자 와가지고 장기 지속형 주사제 그러면서 비만 엮일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아까운 재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HLB 생명과학은 3,82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자, HLB 생명과학도 지금 보시다시피 3,600원과 3,400원 사이까지 또 한번 바닥 테스트가 진행이 될 걸로 같고 만약에 이걸 깨지면 얘도 또 신저가를 쓸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아, 이거 괜히 사가지고 안 사야지 그랬다가 엘생을 저도 요번에 하락하는 국면에 조금 샀는데 많이 사지는 않았지만 이거 괜히 LB 쪽 더 안 사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는데 이게 저도 귀신 들린 거 마냥 LB자만 붙으면 돈이 있으면 자꾸 사게 돼요. 나 미치겠어 진짜. 일생은 안 살려고 그랬는데 진짜 얼마 안 사가지고 그나마 다행이지. 이제는 진짜 더 안 살 거예요. 또 한번 방송에 다짐을 해야 돼. 안 사. 체면을 계속 그래요. LB는 안 사. 자, 그리고 HLB입니다. 47,05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개인이 사고 기관이 팔았습니다. 투신이 팔고 금융투자가 팔았습니다. 자, 뭐 공매도는 어차피 계속 많을 겁니다. 얘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말 싸다라고 생각하는 자리에도 언제든지 공매도는 많았어요. 이게 뭐 저는 계속 생각이 하는 게 공매도와 세력은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외국인 지분율이 과연 정말 우리 편의 외국인 지분율일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저 공매도 현물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차하면 현물 투하할 가능성이 있는 물량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많은 공매 대차 물량 우리가 해줬을까요? 대차 해지 운동하는 우리 개인 주주들이 과연 저 많은 물량을 대차를 해줬을까요? 그러면 그 많은 물량을 누가 대차를 해줬을까요? 그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제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HLB는 지금 보시다시피 추세선을 이탈을 했는데 요번 주 안에 다시 이 21선 회복 못하면요 12월 달에는 안 간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 뭐 물론 여기 빠졌다가 45,000원대까지 눌렸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재신청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봉을 세울 수 있겠지만, 얘는 진짜 뜬금없이 뉴스가 나오고 장대 양봉 하나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이 분위기를 한 번에 돌릴 수는 없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아예 그냥 내년 1월을 포커스로 잡고 그냥 뭐 올해는 그냥 넘어가시는 게 심리적으로 괜찮다 생각을 하고요. 혹시나 뭐 재신청 관련된 뉴스가 12월 달에 나오면 또 한번 기대를 해보는 거고, 이런 식으로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세요. 시장이 좋든 바이오가 뭐 미쳐 날뛰든 간에 LB는 지갈 길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빌고 싹싹 빌고 무릎 꿇고 뭐 그런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얘가 또 차트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종목도 아니고, 어떤 분들은 얘도 차트대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단타쟁이 차트쟁이들 이 종목에서 먹어봐야 몇 프로 먹지도 못하고 팔고 뭐 큰 수익 못 거둬요. 차라리 다른 차트 적용해서 다른 종목에서 했을 때 더 큰 수익률이 나지. 괜히 리스크 크게 여기 와서 왜 차트를 보고 있겠습니까?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LB는 차트나 뭐 이런 것보다는 일정에 포커스를 맞추고 재료에 너무 함몰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최대한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고, 일단 그런 마음가짐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튼 12월 달에 어느 정도 재신청과 관련된 힌트들이나 뉴스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진양군 회장은 뭐 회장에서 물러나서 소통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 노는 시간에 지금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하세요. 뭐라도 뭐 좀 언론을 만나든 홍보를 해서 HLB에 뭐 분위기 쇄신을 하든 뭐 이렇게 힘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주식 전문가들이 뭐 물려 계신 주주분들이 뭐 상담 신청을 하거나 막 그러면 항상 HLB의 리스크를 얘기를 할 때 오너 리스크를 얘기를 해요. 약속을 잘 안 지킨다. 그 말들을 제가 몇 번이나 TV에서 봤거든요. 언론 뭐 이렇게 보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좀 뭐라 해야 되지? 뼈 때리는 뭐 그런 고통이 온다고 해야 될까? 부정도 못 하겠고, 그렇다고 또 맞장구도 못 치겠고, 참 주주로서 좀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때까지 해온 뭐 진양구 회장님이 이때까지 말로 얘기했던 그 약속들이 다 지켜지지 못한 부메랑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좀 씁쓸했습니다. 여튼 뭐 이 시장 신뢰를 깎아먹은 것도 어떻게 보면 진양구 회장 본인의 업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다시 되돌려 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고, 저는 공개 방송은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목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끝.